네, 자, 학부 모의고사 그 2강 보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 날 올려드렸던 복습 모의고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새로 현장 모고 문제를 받으면 답안 생성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것도 첨삭 받아봤자 이제 효과적이지가 않아서 이제 미리 공지했듯이 앞으로는 일단 그 현장 모고 문제 풀이를 하고 그걸 토대로 제가 복습 모고용으로 이제 올려드려요. 그러면 답이 거의 유사하죠. 그러면 그걸 암기해 가지고 이제 작성해서 이제 내시면 그걸로 이제 채점을 하는 걸로 일단 3개월은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지금 중국어 답안 작성 자체가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뭔가 입력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진행을 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 모고 활용을 좀 잘하시면 답을 외워서 쓰는 거니까, 그쵸? 문제 적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해설 강의를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문제 그 유형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몇 군데 좀 이제 지문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강 답안 제출할 때는 요거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복습 모고자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 번 더 풀어보시고 그걸로 답안 작성해서 원노트에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원노트는 조금 이따 점심시간에 다 공유해드리고 개별 채점 원노트 생성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쭉 볼게요. 이것도 별도로 판서자료 이제 나눠드렸고 그 안에 답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거의 유사해가지고 답만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문제, 우리가 원래 렌즈파하고 팅쇼파의 이제 비교 문제를 냈었는데요. 여기에서, 팅쇼파랑 렌즈파는 여러 가지로 서로 이제 비교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했던 부분이, 해석을 한번 해보면, 청각구두식 교수법에서 교사는 적극적이고 중요한 위치에 속하게 된다. 청각구두식 교수법은 교재, 청각구두식 교사법의 교재는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업도 전부 교사에 의해서 이제 제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언어, 목표 언어에 대한 시범을 보이고 학습자의 학습 속도나 방향을 제어한다. 그리고 학습 활동, 그을 교정하고 이것을 파악을 한다. 그래서 각종 다양한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숙제를 내주고 임무를 부여하고 그래서 언어 구조와 관련된 상황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언어에 대한 어떤 집중력, 주의력 이것들을 학생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언어 학습이 학생과 교사의 상호 영향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달리 이제 인지주의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학생 중심의 교수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교사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학생이 외국어를 배울 때의 그런 심리 활동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하고 정확한 학습 태도 이런 것들을 길러줘야 되고 강렬한 학습의 자신감을 길러줘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흥미를 고취시키고 능력을 발전시킨다. 그래서 학생이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런 학습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아울러 교학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는 수업 시간에 외국어 학습을 도와주는 것 외에도 외국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길러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학습자의 쯔쉐, 자기 주도적 학습, 쯔쉐 능리를 이제 길러주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슷한 거는 학생 중심, 학습자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인데 이거랑 반대되는 거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교사 중심이라든가 혹은 수업 전반이 교사에 의해서 제어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반대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또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한민족 공통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뭐 부합한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상고,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춘추시대 때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공통어를 아언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아언 쓰시면 되고, 그래서 황하, 유역에서 주로 유행을 했고요. 시경의 언어가 바로 이게 나와버렸네. 아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전, 맹자 중에서 일정 정도 이 아언으로서 방언을 해석한 예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위대한 교육가이자 사상가인 공자는 춘추시대 때 노나라 사람이었고 제자가 3천에 이르는데 그 제자들이 라이트 하면 어디에서 오다. 전국 팔도에서 다 왔다는 거죠. 그리고 언어는 제각각이었다. 그래서 공자가 그 강의를 할 때는 이 아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노나라의 방언을 쓰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공자가 이런 공통 언어를 널리 퇴과한 확대를 시킨 확산을 시킨 그런 선각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선진시대 때 아언, 그래서 한나라 때 한민족 공통어는 통언
통어라고 한다. 혹은 판유모, 판통위, 혹은 통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당시 한민족 공통어를 통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각각의 방언을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최초의 방언 저작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방언은 발췌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명청시대 때는 관아라고 불렀고, 관아는 그 관리들, 벼슬지들 사이에서 사용이 됐고, 후에는 민간에까지 유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관할을 쓸 수 있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관할을 쓰는 것이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를 상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국 시대에 오게 되면 이거를 고어위라고 불렀고 지금은 보통화라 부른다. 그래서 아언과 통어 각각. 그 3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지문이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해당하는 게 문학연구와 창조사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4번 같은 경우에도 라오마시 도화셔 겐주의 각각의 전고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원문이에요. 그래서 관중이 스풍에서 이제 그 황공과 함께 그 죽공이라는 지역의 죽나라를 고죽국을 이제 정벌하러 가는 길에 봄에 출발했는데 이제 겨울에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길을 잃게 되었고 관중이 라오마의 지혜를 쓸만하다라고 해가지고 라오마를 풀어놓고 그 뒤를 따랐다. 그러니까 마침내 길이 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에 이거를 라오마슈투라고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이제 해석했던 부분이니까 이 B번은 화셔티엔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서 이거는 지문만 바뀐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탱 요 쓰거 동쉐먼 아니라 쓰거 동쉐라고 해야 되고 팅중 같은 경우는 팅중먼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총 뒤에는 이제 장소사가 와야 되는데 이꼬이가 일반 명사니까 리 제대로 붙였고 이게 만약에 인칭 명사다 그러면 나면은 쩔 내가 아니면 날 붙여야 되는데 제대로 붙였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在什么什么方面에 해당하는 거는 上이고요. 在什么什么条件下에 해당하는 거 下였으니까. 근데 不 상하이런이 아니라 부정을 할 때 명사 수로문은 不是 상하이런이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 판서자료 나눠드리면 이 답안을 일단 먼저 외우세요. 그리고 이 해당하는 그 예문만 이제 바꿔 끼면 되는 거니까 틀 답안을 빨리 외워야 된다. 그리고 6번도 이제 문제 형식이 똑같은데 요거 순서만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가 허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什么时候咱们也凑在一起热闹热闹 언제 시간 한번 잡아서 같이 뭉치자. 그래서 내 목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쉬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허지용법이고 그 다음에 大家想怎么干就怎么干 하고 싶은 대로 해라. 喜欢哪个就送你哪个 그래서 네가 갖고 싶은 거를 사주겠다. 그리고 날도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불확지 용법 되겠죠? 예, 의문되면서 똑같은 거 두 개 겹쳤으니까 쉽게 구분이 되고 다 날도 想去 그러면은 어디든지 가고 싶다. 怎么进去也没有进去 네가 아무리 뭐 명확하게 안다고 하더라도 나만큼은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외 없는 모든 임지 용법이 되겠다. 자 그리고 现该吃点什么라고 할 때 什么는 허지용법이고요. 그리고 难道你不知道他已经退学了吗 그러면 你应该知道라는 거죠. 부정을 통해 긍정을 나타내는 반문이 되겠고 人的正确思想从哪里来的呀 라고 했을 때 이 나리는 특제용법 정말 어디에서 온 건지를 물어본 거죠. 그 다음에 7번에서 요거 정의 적는 거 보통화의 음성적 기준은 이 베이징 위인 외标准인 그리고 어휘 기준은 이北方화 외지주방예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형적인 모범적인 현대 백화문을 그 문법 백화문 저작을 문법 규범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화가 이꼬르 베이징화는 아니다. 근데 왜 베이징 위인을 표준음으로 삼느냐 이게 가리키는 바는 베이징 음계를 보통화의 음계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체계, 운모체계, 성조체계 근데 여기에 베이징의 두인 그러니까 북경 사람들만 발음하는 그 특유의 이제 그런 것들은 그 보통화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화의 어휘 역시도 베이징화에서만 쓰이는 그런 이제 토속어 같은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화는 한민족의 공통어이고 표준어인데 이제 베이징화는 그러니까 보통화에 가장 근접한 방언일 뿐이고 지역 변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뚫었죠. 독립 언어, 독립된 언어 체계를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화가 베이징화가 이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그 이유가 베이징화가 이제 관후 통영도 위에 줄여서 관화라고 했죠. 관화로서 사용이 전국 각지에 되었고 백화문의 영향도 있었고 오사운동 이후로는 백화문 운동과 고어위 표준어 보급 운동이 이제 베이징 위인을 널리 그推광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여기에서
이건 똑같고요. 예, 오류의 유형 네 가지가 있고 여기 틀린 것도 이제 보면 또 샤오가 아니라 또 뒤에는 단음절에 정시양形容词가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또 따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름이 물에 둥둥 뜨는 건 정상적인 상황이죠. 점머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쓸 수 있으니까 왜 점머는 정상情况, 점머는 이상情况에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거 점머들은 다시 이거 전량자라는 했을 때 점머들은 안 된다고 그랬죠. 다시 점머 이거는 혹은 점머가는 되지만 이거 점머더러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도 못 붙이고 수량사 뒤에도 못 온다. 그래서 추어쉬빙 우지아라고 해놨고요. 그래서 둘 다 성질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수량고의 전량은 앞뒤에 다 위치할 수 있는 반면에 점머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부취 날이라고 해야죠. 날 부취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어쉬에 대한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는 날로 고쳐야겠네요. 그래서 이 날도 여기서 이제 명사성 성분을 이제 대체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근거를 좀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9번에서 이것도 다 똑같죠. 개정교육과정 부분의 말하기 부분에서 이제 상황을 제시를 하고 학습자가 그에 적합한 의사소통 표현을 말하게 한다. 그리고 시간, 물건 사기, 통신 등이었죠. 여기 물건 사기가 들어가야겠죠. 这件旗跑多少钱? 뭐 300块钱太贵了. 能不能便宜点儿? 나 250吧. 물건 사기에 대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상황을 이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목표는 구매 관련 표현을 익힌다. 그리고 런민비 모형을 이용을 해서 중국이 좋아하는 숫자, 싫어하는 숫자를 이제 학습을 했으니까 중국인의 숫자 관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에서 이 부분도 똑같은데 이제 특히 언어 사요소 중에서 발음 부분의 방언 차이가 가장 극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공략자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방언과 공통어 사이의 발음상에는 일정 정도의 또이 인고 일위 있다 그랬어요. 대응 규칙. 그래서 성운조의 기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 똑같죠? 객가 방언과 보통화의 방언이 비교적 그 차이가 적은 것은 북방에 거주했던 이제 북방 민족이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면서 털을 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커자 방언이 여기에 있는 오방언이나 이제 민방언에 비해서 더 근접성이 이제 있는 이유가 그러하다. 그리고 11번도 똑같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풍의 정의를 쓰라고 했죠. 그래서 풍은 각기 다른 지역의 지방음악을, 즉 민가를 가리킨다라는 거고요. 부비 흥에서 흥 쓰는 건 똑같고 이 부분도 우리 다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슈어시가 비유하는 게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탄가놀이, 뽀쉐저, 약탈자, 위정자를 가리킨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에서 이 부분도 똑같은데 A 토위와 토위가 가리키는 거를 고르라 그랬어요. 그럼 임서가 느끼기에 그 촌스럽고 천속한 이 토위는 바이화가 되는 거죠. 정제된 그 문헌과 반대가 되는 거죠. 바이화를 골라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해석을 우취하면 제거하는 데 힘써라라는 거예요. 란디아오 타오위 전형적이고 관용적이고 남들 다 쓰는 틀에 박히는 표현을 제거하는 데 힘써라. 나의 표현, 진실된 표현을 하라. 라는 의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묘사해라. 인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고전문학을 시에시원슈에로 바꿔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답안 제출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모의고사 문제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판서자료 배치 순서대로 차례대로 볼게요. 자, 6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수사 중에서 특수수사, 서수가 있고 어림수가 있고 그다음에 빤, 얼양 등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서수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어떨 때 띠를 붙이고 어떨 때 띠를 붙이면 안 되느냐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1번에 这次 한위表演比赛我们班得了第三名. 그러니까 3등, 1등, 2등, 3등 순서대로 오니까 이거는 붙여야 되는데 학년 같은 경우에 원래부터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今年上 2年级라고 해야지 第二年级라고 하면 틀렸겠죠. 그 다음에
연속하는 숫자 두 개를 나열을 해서 어림수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공통 단위는 생략한다는 거죠. 80~90가 아니라 8~90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我已经等了你2~3个小时 이거 가능한데 9, 10 안 된다라는 거죠. 90, 10, 11은 연속하지만 연속해서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9하고 10은 地是来名, 是来, 10 못 미치는 라이로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2하고 2의 차이가 뭐였어요? 양사 앞에는 2을 쓰고 서수 이런 거 앞에는 2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2만 끊고 할 때 뭐니 양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2을 써야 되고요. 아까 2학년 할 때는 2年级, 얘는 2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또어나 라이의 위치가 수사 끝자리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는데 수사 끝자리가 이렇게 0으로 끝나면 산첸거 뚜어런이 아니라 산첸 뚜어거런이라고 해야 되고 0이 아닐 때 1부터 9일 때는 싼거 뚜어위에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얘는 소수점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3달하고 한 며칠 이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개체 양사에는 쓸 수 없고 이런 도량형이나 시간 명사에만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빤의 위치도 앞에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앞에 수사가 없으면은 빤이 양사의 앞에, 니에는 준양사죠. 빤이 두어. 근데 앞에 다른 수사가 있으면 빤이 양사의 뒤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싼 빤거 위에가 아니라 싼 거 빤 위에 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거 두 개 고치고 근거 적는 거 각각 1점씩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가장 이제 컴팩트한 답안이니까 요거 그대로 암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자, 양사 관련해서 양사의 종류는 우리가 개체 양사, 집합 양사, 준양사, 차용 양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얘네들은 전용 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사물에 대응되는 전용 양사가 있고 이 차용 양사는 전용에 반대되는 거죠. 빌린 거. 그래서 모든 명사는 양사로 차용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쭈어 같은 경우는 명사고 사전 찾아도 양사 품사 없지만 이 쭈어즈 차이, 이 쭈어 차이 할 때 쭈어는 양사로서 차용된 것이다. 전용 양사는 다시 우리 개체, 집합, 준양사 그리고 밑에서 할 이제 부정 양사 등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개체 양사 관련해서는 수, 량, 명의 조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라이저리 싼위에라고 하면 1월, 2월, 3월 서수의 개념인 거고요. 3달이 됐다라고 하려면은 싼 거 위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오지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곳에 생활이 익숙해졌다. 그래서 시점과 시각, 그러니까 시점과 시량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그 다음에 전용 양사는 임의대로 그 맘대로 바꿔 쓸 수 없다. 1只小狗, 一条小狗. 그래서 1只小狗할 때는 좀 저기 동글동글하니 작고 뭐 이런 거고 티아오는 길쭉길쭉한 개들. 그 다음에 이제 집합 양사 같은 경우에는 짝을 짓는 것들. 그래서 이슈앙콰이즈는 맞죠. 젓가락 한 벌. 자, 그 다음에 준양사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준양사가 이미 양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양사를 덧붙일 수 없다. 그래서 싱치를 我们在一个园玩了一个天이라고 할 수 없고 이天이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준양사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시간 명사인지를 좀 잘 구별을 해둬야 된다 그랬어요. 얘는 시간 명사니까 아까 싼 거 위에 붙인 거고 얘는 준양사니까 싼 거니 이거 티엔 뭐 이런 게 아니라 싼니엔 이 티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중터도 똑같은 샤오시와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거지만 얘는 명사기 때문에 싼 거 샤오시 해야지 싼 중터 하면 틀려요. 근데 샤오시와 같은 싱치와 같은 이음절의 준양사 같은 경우에는 거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 그래서 샤오시와 싱치가 예외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샤오시, 이거 중토, 이건 둘 다 가능하다. 차용양사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 2개 찾고 이제 근거 1점씩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갈게요. 부정양사 관련된 부분. 그래서 부정양사 EDR과 EODR에 대한 비교인데요. EODR은 수러의 앞에 쓰여서 부사의 역할만 하고 가장 그 중요한 특징이 뒤에 부정적 느낌의 형용사만 오게 돼요. 그리고 중성 느낌의 형용사라도 EODR을 붙이는 순간 부정적 어감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쩌제니프 EODR 다 하면 나한테는 커서 안 좋은 이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EODR 뿌가오싱, EODR 레이 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거랑 결합을 하게 된다. 부사어로 쓰인 거고요. 근데 EDR 같은 경우는 수러의 뒤에 오고 그 다음에 EODR은 수러의 이제 앞에 오게 되는 거죠. 일단 이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EDR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비교문에 쓰여서 형용사 뒤에서 보어가 돼서 비교의 의미 비엔이디아 거의 마라고 했을 때 좀 더 깎아줄 수 없나요? 지금보다 좀 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형어로 쓰이기도 한다. 호이 쇼 EDR 한위 할 때 EDR 한위를 꾸며주는 관형어고요. 그 다음에 EDR
예 자체가 전부 앞으로 도치돼서 부사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天上一点云都没有, 윈也没有, 구름 한 점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EDR도 부정적 어감을 나타낼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러 EDR의 형태로. 그래서 今天的面条煮 인러디알 하면 너무 이게 딱딱하게 끓였다. 다 익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날씨 정말 좋다. 今天天气很好. 누가 아니래? 可不是嘛.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다 할 때 天上一点云也没有. 얘의 포인트는 뭐예요? EDR 얘没有 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얘를 앞으로 도치해서 이디알 윈예매요. 강조고요. 걔는 중국어 할 줄 알아 그랬더니 조금 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후웨이가 본동사로 쓰이게 되면 후웨이 이디알 한유이 되는 거고 얘가 능원동사로 쓰이게 되면 후웨이 쇼 이디알 한유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이디알은 한유로 꾸며주는 띵위로 쓰였다. 그래서 怎么了? 他脸色怎么这么不好呢? 그래서 오늘 기분이 조금 좋지 않다의 조금은 요디알 不高兴啊 이렇게 해야 되고요. 조금 비싼데 할 때도 요디알 贵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보다 좀 더 싸게 해줄 수 없냐라는 거니까 便宜点可以吗? 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옷은 이미 할인이 된 거다 이거죠. 각각 1점씩.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라오마 시투도 이제 그 관중이라는 인물의 관포지교의 관중에 대한 고사였는데요. 오늘 관포지교는 시험에 4번이 나왔죠. 이 관중과 포교의 사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4번에 관포지교라고 하는 거는 중국어에서 그 전고가 있는 성어이고요. 관련된 전고는 열자 영명편에 나온다. 나를 낳아준 건 부모지만 나를 알아주는 이는 포수가다라고 할 만큼 세간에서 이 둘의 우정을 이제 그 칭찬을 했죠. 그리고 이 샤오바이라고 하는 왕 황제는 이것을 잘 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어는 원래 관중과 포수가 사이에 두터운 우정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후에는 보편적으로 깊은 우정, 우애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래서 인물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관중이라는 인물이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박나라 때 시인인 가도가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새는 연못가 나무에서 잠들고 이때 승려, 가도 자체가 승려죠. 그 달빛 아래 문을 두드린다 할 때 이 치아오 자가를 떠올렸다가 갑자기 투에로 할까? 치아오로 할까? 이런 식으로 손동작을 하면서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유의 그 길을 막았죠. 원래 옛날에 재상이나 이런 높은 고관대작의 행차를 하면 백성들은 옆으로 이제 비켜서 고개도 못 들고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가면서 거기 그 행차를 범한 거예요. 한가운데로 간 거죠. 굉장히 큰 죄인데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보니까 한유한테 오히려 이 투에이 치아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르침을 구했고 한유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원래대로 치아오가 좋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후에 이 투에이 치아오라는 말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거나 고심하거나 다듬는 거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퇴고 관련된 내용은 맹교와 가도에 관련된 고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맹교와 가도 관련해서는 포이지교도 쓰거든요. 포이지교라고 해가지고 좀 한쪽은 되게 권세가 있거나 이제 유명한데 다른 한쪽이 되게 평범한, 그러니까 격이 맞지 않는데 잘 그런 격의를 따지지 않는 사귐 이런 것들을 포이지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도나 한유 같은 사람들은 후에 고음시파라고 해가지고 한 글자 자꾸 하나하나 섬세하게 따져가지고 가장 완벽한 글자를 찾아 쓰려고 고심하는 이런 고음시파를 형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내용상에 있어서는 공리주의를 표방을 하지만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그 요구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고가 되게 유명한 이제 그 관련 고사가 되겠고요. 이와 대비되는 것이 이제 원백시파. 그래서 백거이와 원진이 신학분동을 주창을 하면서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도 공리주의. 근데 신악부의 형태로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쉽고 평이하고 대중적인 언어로 시를 지을 것을 주장을 했다. 그게 차이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교육학 보겠습니다. 어학개론 보겠습니다. 7번. 자, 현대한어의 문법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현대한어는 고리버, 다른 말로 분석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태 변화가 없어가지고 어순과 허사를 통해서 이걸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我们都不去 하면은 没有一个人去 완전 부정. 근데 我们不都去 하면 有的去有的不去 부분 부정. 뿌와 또의 위치 차이로 의미를 변별하게 되고요. 워시신 하면은 시신 자체가 동목 구조인데 워시에다 신 하면은 내가 쓴 편지에서 편정 구조가 되죠. 구조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상에서 한자의 형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 변화, 어순, 허사 등은 문법적 관계를 표현하는 3대 수단인데요. 이 세 가지가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어가 문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은 주로 어순과 허사를 사용하고 형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는 전형적인 분석 언어, 즉 고리버이다. 그래서 이런 그 사이 형태의 그런 표지적 변화가 없고요. 위치도 내 마음대로 이제 그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어구 간대 관계가 반드시 어순에 따라 표현을 하게 되어 있고요. 풍부한 허사를 가지고 있고 허사의 차이로 인해서 문법적 관계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어기조사 같은 경우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영어는 이러한 품사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포인트가 어순이 돼. 이때 완전 부정, 분부정 혹은 요 분석이 맞아야 되겠고요. 이것도 구조, 동목구조, 편정구조, 구조를 변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2번. 그리고 현대 언어의 이제 또 현대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어요? 문장의 내부적인 구조가 일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잉 하면은 나라가 운영하다 주술 관계인데 고제 찡잉 하면은 구정. 마찬가지로 국가가 경영하다. 근데 칭치 이 명사스러운 주술구, 주술문. 자, 그리고 연합 병렬 관계, 시용띠, 서로 대조적인 거, 내 거거, 띠디. 이것도 병렬 관계. 이边做什么, 이边做什么하면 뭐 하면서 뭐 한다. 병렬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이죠. 그 다음에 편정 수식 관계. 가죽 신발, 리오피시즈, 소 가죽으로 만든 신발, 또메이드 인위야.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인가. 이것도 보통 이런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수로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편정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동목 구조. 집안을 관리하다 이렇게 된 거죠. 집사, 관자, 관리, 자오, 집안을 신경 쓰다. 그다음에 명령문 같은 경우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찐지 시엔 하면 동목 구조로만 이루어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중보, 동보, 술보, 보충 관계, 슈어밍 말을 하는데 굉장히 또렷하게 슈어더 민바 이해가게 말을 한다라는 거고요. 슈어 붙인 러 붙이는 순간 어기가 생기죠.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하다. 진술의 어기가 생기니까 얘는 문장이다. 그래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어의 다음절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구의 임시성 조합으로부터 발전해 온 게 많다. 그래서 단어와 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라는 거죠. 이거 써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단어를 만드는 꺼츠파와 이 그 구의 구조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꺼츠파는 중첩 형식도 있어요. 빠바바바. 그리고 이런 파생 형태. 아가 접사고 쯔가 접사죠. 그리고 보충 관계 등 있고요. 이게는 양형 보충이죠. 명사 뒤에 양사가 오는 거죠. 이젠 방즈, 이도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구의 구조에는 이런 게 없다. 그리고 복합사의 구조와 구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요. 때때로 단어와 구의 경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시자오 같은 경우에는 붙여서 쓰면은 사이지만 실로 이거자오 하면 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합사가 분리해서 쓸 수도 있고 지에허 결합해서 쓸 수도 있어서 우리가 리허츠라고 하는데 분리가 가능하면 일단 구거든요. 하지만 이합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특수품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합사라고 하고 떨어져서 쓰면은 구, 합쳐서 쓰면 단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품사와 문장 성분 간의 대응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품사가 다기능성을 갖는다. 그래서 동일한 품사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문장 성분이 쓰일 수 있다. 혹은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가 복잡하다. 일치하지 않는다.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수용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거는 동사. 품사인 거죠. 하지만 수어로 쓰였고요. 요용, 또 션티, 요추 할 때 얘는 주어로 쓰였는데 여전히 동사인 거고, 시환 요용 할 때 시환 자체가 수로성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동사이면서 목적어인 거죠. 하나의 품사가 문장 내에서 각각 수로, 주어, 목적어로 쓰이는데 형태 변화는 없어요. 이게 다기능성. 하나의 품사가 하나의 성분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성분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겸유현상 부분, 이 부분, 저지야 샹장, 자오통很方便 할 때方便은 언의 수식을 받으면서 수로가 되니까 형용사죠. 디공方便 목적어가 되면서 명사죠. 方便 국어 목적어를 가지니까 동사죠. 그럼 얘는 하나의 단어가 형태 변화 없이 여러 개의 품사를 겸하는 거죠. 그러면은 겸유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다기능성, 얘는 겸유. 혹은 하나의 품사가 문장 내에서 여러 개의 품사의 문법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얘네들의 공통 원인은 뭐라고요? 고리버, 분석어라서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 현대한어는 인니 영어 계열, 인니 언어의 그런 유럽어 계열의 품사나 문장 성분 간의 대응 관계가 단순한 거에 비해서 1대1 대응한 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니 뭐 유럽어 같은 경우에 명사는 주어, 목적어와 서로 대응이 되고 형용사는 관용어랑 대응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1대1 거의 대응이 되는데 중국어의 품사와 문장 성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해가지고 동일한 품사라고 하더라도 여러 개의 문장 성분을 겸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어의 명사는 여러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 그리고 다른 기타 성분으로 충당될 수 있고요. 형용사는 관용어가 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성분이 될 수 있고 문법 부분에 있어서 다기능성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동일한 문장 성분이 여러 개의 품사로서 충당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건 이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카이 화알라 할 때 후아는 목적어죠. 근데 얘는 명사고 시환 파오부 할 때 목적어죠. 근데 동사고 시환热闹할 때 얘는 형용사인데 목적어죠. 그래서 동일한 문장 성분이 여러 개의 품사로 대체될 수도 있고 그 얘기예요. 이 부분의 예제에 해당한다. 그래서 두 양자 간에는 일정 정도의 유연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품사와 문장 성분 간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대응 관계가 아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다. 요거 포인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과 1번 보겠습니다. 자, 전신 반응식 교수법 할 때 반응파, 全项 반응파인 거죠. 언어 학습 행위의 조화를 강조를 하고요. 신체 동작으로서 제2언어를 가르치게 된다. 그래서 그 미국의 이민 가정의 아이들의 영어를 가르칠 때 사용을 했고 어린아이가 제1언어를 습득하는 이론에 근거를 했다. 그래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르면 이 듣기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진술문, 의문문, 감탄문, 기사문을 이 어조에 따라서 억양에 따라 구별을 해라. 그리고 적절하게 이것에 해당하는 반응이나 행동을 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신 반응 교수법이 여기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연식 교수법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 속에서 모국어의 습득과 제2언어 습득을 관찰하고 연구한 것으로서 교실 수업에서 최대 한도 내로 학습자의 언어 입력을 늘려주는 거를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 능력 그리고 어떠한 그 제2언어를 습득하는 방법, 그 방법을 강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말하기 부분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 문장 같은 거의 어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연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전신반응법과 이제 그 자연식 교수법의 공통점은 뭐예요?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후에 표현을 하도록 해라. 우리가 모국어 배울 때는 듣기만 하다가 이제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단어 하나씩 말하면서 이제 구 문장으로 가는데 유달리 외국어를 배울 때는 처음부터 듣고 말하기를 함께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입력과 출력을 함께 하는 게 어려우니까 전신반응법 같은 경우에는 듣기 말하기 구어적인 부분만 하니까 처음에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입력이 되면 그때부터 말하기를 해라. 그래서 처음에 들은 내용을 이해 여부는 몸으로 표현해라 이건 거고요. 자연식 교수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처음부터 다 같이 가기 때문에 듣고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고 이해를 먼저 하고 말로 표현, 글로 표현하는 건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의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에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연식 교수법이 또 앞에서 우리가 했던 직접식 교수법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자연식 교수법이라고 하는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자연 습득을 강조하는 건 공통이에요. 근데 직접식 교수법의 자연 환경은 이해 불가능한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하루 종일 아랍어를 듣는다고 아랍어를 통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국어랑 또 다른 거죠. 간섭 현상도 있고 또 일단 모국어의 체계가 굳어졌기 때문에. 근데 자연식 교수법에서는 이해 가능한 입력을 중시하고 있어요. 똑같은 자연습득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의미를 결부하고 이제 이해 가능한 이제 입력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조절한다라는 부분이 차이점이 되겠다. 그래서 외국어 교수법이 나와도 단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개정교육과정하고 계속 연계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있죠. 뭐 상황식 할 때 징징 이런 것도 개정교육과정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엮어서 내기가 좋으니까 이런 키워드들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과업 중심의 언어교수법이라고 하는 걸 르누파 인문식 교수법 보시게 되면 자, A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제 그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는 교화 활동 실천에 대한 것이다. A, B 각각에 해당하는 쌍음절 단어를 적고 각각 CD를 적어라. 자, 그래서 전통의상, 전통놀이, 전통공예 등 중국의 전통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서 중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중국 영화, 음악, 경극 등을 감상해보고 중국의 예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중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 문화와의 차이점, 유사점을 비교하여 발표하게 한다. 그럼 어떤 것들이 여기 포함되는지 볼게요. 우리가 이미 경극 관련된 프로그램을 봤어요. 텔레비를 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6인 1조로 경극 그 마스크, 리엠프, 건보를 제작을 하고 한국과 중국의 색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보자. 그럼 다 했으면 1조부터 발표를 해볼까요?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조가 우리에게 내용을 소개를 해줬는데 한국에서白色는 어떤 순결, 순정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고 붉은색은 고난, 하락 뭐 이런 거 안 좋은 걸 한국에서는 상징을 한다. 홍역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러면 붉은색으로 홍시엔으로 예지하죠. 하지만 중국에서 홍서는 이제 길하고 상서롭고 행복, 좋은 거. 마이서는 죽음, 질병 이런 거를 상징을 하게 된다라는 색깔음이 적으시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직접 만들었으니까 체험했고 색깔음이 공통점 차이점 비교했죠. 그래서 디엔과 비자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이건 실제로 기출이 됐던 키워드이기도 하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악부와 고시의 비교인데요. 자, A와 뜻이 가장 근접한 어구를 찾고, 그래서 항상 찾고인지 쓰고인지를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본문 속에서 B와 서로 대립되는 반대적인 어구를 또 찾아라. 그래서 뜻이 같거나 다른 거를 찾으라는 유형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각각 시의 뜻과 뒤에 대응하는 글자를, 그러니까 쯔라고 나오면 한 글자예요. 츠, 위 하면 츠와 두안이를 합친 거고요. 위쥐를 찾으라 그러면 두안이나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찾을 때 쯔를 찾으라 그러면 한 글자를 쓰면 되는 거고요. 츠위를 찾으라고 하면은 단어나 구, 위쥐를 찾으면 두안위나 쥐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부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한나라 초기에 설립되었던 관청 이름이었고요. 음악을 정의하고 여기에 가사를 붙이고 문인들이 여기에서 그 문사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바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악곡 그 악보 같은 데를 이제 그 채용을 했고요. 배합을 했고요. 그래서 조정의 종묘, 제례 이런 것들에 쓰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중들을 교화하기 위한 효과로서 사용을 했다. 악보시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허위에였다 그랬어요. 폐위에 허위에 똑같은 거죠. 노래 가사였다는 거예요. 음악과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 허위의 인외 원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있고 그 노래에 가사를 붙인 음악 문학이 아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고시를 창작을 할 때는 자신들의 작품이 노래로 불려질 거라는 걸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들의 동기는 순수하게 스스로를 위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대 때 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원, 7원 악보와 고시를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악부의 이 부분 우리 기출됐던 부분이죠. 악부가 시와 다른 거는 서사에 있다 그랬어요. 서사는 지양故事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극히 소수의 시싱이 있다는 거, 시인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 좀 약간 외골수적이거나 이제 고지식한 이런 사람들, 혹은 시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시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했을 뿐이다, 기탁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거를 좋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똑같다. 그러니까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는 건 사람들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사적 특징이 되게 잘 어필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보라고 하는 것은 노래로서 확산이 되어는 음악 문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사를 매우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시 같은 경우는 시인이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는 서정을 중시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고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고 순박하고 악보 같은 경우에는 유려하고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깝고 그래서 땅항本色라고 해서 자신의 내향 잘하는 거 전문가적인 거 그리고 본래 면모 그래서 각자 자기의 강점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뭐 신세한탄이라든가 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히는데 적합하고요. 자신 직접 겪은 이 마음속의 감정. 근데 악부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언체라고 해서 무슨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 대신 그 약간 인용같이 이렇게.
그래서 악부는 시6기 중에서 부를 가장 많이 그 정신을 계승을 했다. 그래서 악부에서 그 나열 뭐 이런 것들이 부와 성격이 유사하다라는 거고요. 고시 같은 경우에는 뭔가의 영감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창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악부와 고시의 차이점이다. 둘을 비교를 해보면 악부 같은 민간 음악, 고시는 문인들의 창작이 많았고요. 악부 같은 경우에 다양한 현실의 병폐나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글이 많았어요. 그리고 민중을 계몽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고요. 교화의 목적이. 근데 시는 보통 그냥 자기 가슴에 있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자, 악부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구절이 이거였어요. 강이 알라위에 시얼파라고 해가지고 희노애락. 모든 감정 희노애락에 근거하며 실제 사실에 부합해서 내 감정을 터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주의 전통은 후에 두보 백거이에게로 계승이 됐고요. 고시는 현실주의, 낭만주의 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악부는 서사를 중시하고 배열, 나열. 근데 고시는 서정을 중시하고 5글자, 7글자 이렇게 자수나 구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함축적으로 자기 생각을 넣어야 돼요. 함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악부는 솔직하고요. 기본적으로 명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고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이 깊고 감정이 진실되다. 그래서 악부는 소박하고 구어를 많이 사용하고 아까 땅 한 번 써라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정제된 언어, 교묘한 대꾸, 엄격한 아분, 용운. 자, 그리고 형식상에서 특징은 악부는 허위의 음악의 가치 기승해서 가는 거고 고시는 그냥 읽는 문학이지 음악과 배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시 같은 경우가 이런 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요. 글자 수도 5원 7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근데 악부는 글자 수에 제한이 없고요.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시6기 중에서 얘는 부를 그 다음에 고시 같은 경우에는 흥이나 비를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악부는 나중에 5원 고시로 정형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후에 문인들의 5원시의 창작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자, 그다음에 현대문학에서 산미를 주장을 했던 이제 신월파를 냈죠.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보게 되면 중국 최초의 백화시는 호적의 상시집이라고 그랬어요. 신시가 아니라 최초의 백화시. 아직까지 5원 8구라는 전형적인 틀을 깨지 못했다 그랬어요. 근데 최초의 신시는 광말약이다. 진정한 의미의 신시. 그래서 여태까지 전례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이제 형식으로 시를 썼고요. 작가의 내면 표현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 그리고 문학 연구의 유일한 그 시집이 설조라는 거고요. 왜 이런 성의 그런 관점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빙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시집 판싱이라든가 이제 춘슈의 이름을 따서 번성체, 뭐 춘수체 이런 이름을 쓰는데요. 한 3줄에서 4-5줄 정도 되는 짤막한 단편 시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인생의 통찰, 찰나의 느낀 감정 이런 걸 담았고요. 이런 샤오슈도안 시를 또 지었던 주체가 호반시사가 있다.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호반시사 같은 경우에도 왕정지를 필두로 해가지고 길지 않은 짧은 편폭의 시를 지었고요. 거기에 독특한 단순하면서도 청신하고 소박한 풍모를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경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죠?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경률과 관련해서 먼저 풍지가 반경률시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그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고 일정 정도 이성으로서 감정을 제어해라.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신월파가 이걸 받았고 산미 주장을 하면서 경률시를 본격적으로 주장을 했다. 그래서 산미는 음악미, 회화미, 건축미이다. 그래서 음절, 그 다음에 미사여구, 그 다음에 이 행마다의 그런 균형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성으로서 감정을 절제하고 그래서 이런 미학 원칙이 그 시의 형식적 경륜화를 가지고 되었다. 그래서 문일단은 똑같은 신월파라고 하더라도 애국시를 주로 창작을 했다 그랬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서지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정시 창작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해석을 했죠. 기출에서 다. 그래도 한번 보면 내가 왔다. 내가 크게 외친다. 뻥저 시엘레 내 피눈물이 막 솟구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这不是我的中华部队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가 이제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고국이 너무 처참하게 피폐화된 모습을 보고 이건 내가 알던 나의 자랑스러운 중화가 아니야. 좌절감을 느끼는 부분이죠. 내가 왔다. 조국이 나를 부른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삐에 이제 시즌의 강풍,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강풍의 채찍을 맞으면서 칭 이바호. 칭은 여기서 쥐라는 거에 들고 횃불 하나를 들고 내가 왔다. 근데 이거는 왔는데도 진짜 기쁜 게 아니라 이를 콩시
공허한 즐거움일 뿐이다. 그래서 내가 꿈에서 보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악몽이지 거기 있는 게 조금 더 진짜 이게 우리 중국 맞아?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지? 라는 거죠. 이거는 공포이고 악몽이 계속 낭떠러지 걸려있는 느낌이다 라는 거죠. 이건 네가 아니야. 우리 조국이 아니야. 내 마음속 사랑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 묻고 사방팔방 부는 이 바람한테 묻고 그 다음에 내가 주먹으로 이 돼지의 가슴팍을 때리면서 묻는다. 여기가 진짜 중국 맞아? 나의 조국 맞아? 하는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울면서 다시 너를 부른다. 내가 토하는 거죠. 이 커신을 토해서 보면 이 안에 네가 있다. 우리 조국이 있다. 철저하게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그래서 독해 이런 지문 같은 거 나오면 현대문학은 관련 지식을 같이 이런 식으로 묶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현대문학 작품 같은 거 나왔을 때 관련된 이런 그 문학개론 관련 현대문학 관련된 정보를 잘 수집을 해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제 분류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비교 독해니까. 그래서 애국주의, 애국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주제로 묶으시면 된다. 그들은 오사 이후로 자유시인들이 시의 예술적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신경률시를 주장을 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사 이후에 자유시인의 불만족해서 이런 주장을 했다. 그래서 이성이 감정을 제어해야 한다라고 그랬고 지나치게 감정이 범람하거나 또 지나치게 시를 산문화하는 경향을 반대했다. 그래서 이론인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신시의 경률화에 있어서 아주 깊은 연구를 했고요. 문일다 같은 경우는 시의 경률이라는 곳에서 유명한 산미 주장을 펼쳤다. 그래서 이 산미라고 하는 게 아까 음악미, 회화미, 건축미. 자, 그래서 그들을 신경률시파라고도 한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신월파 혹은 신월시파. 그래서 파시엔이라고 이제 그 문일다의 대표 작품인 이거는 기출됐었죠. 문일다의 어떤 절절한 충만한 피 눈물로 절절한 그래서 자신이 환멸을 느끼는 그런 어떠한 그런 그 강도 높은 심리 이런 것들을 대지의 가슴을 치는 이런 걸로 이제 빗대가지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랑과 미움, 희망과 절망 이거를 이제 같이 엮어서 이제 자신 본인이 그런 걸 느끼는 그런 체험 이런 것들을 펼친 거고요. 그래서 시인이 울면서 这不是我的中华不对不对라고 하는 이 부분은 不知道是 그 이장空시라고 하는 게 감정 속으로 이런 그 큰 변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심리 상태를 표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일다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아주 두려운 심리적인 그런 그 생각 이런 게 있었어요. 那是恐怖 이 부분이 그거죠. 是噩梦或者悬崖 그래서 계속 되풀이되는 악몽. 이것은 문일다가 타국 생활을 되게 오래 하면서 스스로의 정신적인 지주 이런 것들에 의지를 하게 되는데 그게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서 이런 멘붕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일다 같은 경우 미국 유학을 했을 때 자신이 열렬하게 자신이 이제 정말 열렬하게 애국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온갖 굴욕과 강렬한 온갖 굴욕을 견디는 강렬한 동기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조국에 있어서 로화의 그런 그 샹샤 상상을 가지고 자신감과 존엄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정신적 지주이고요. 이때 마음속 영혼 자체가 굉장히 인간은 취약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강렬하게 뭔가 귀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열망 이런 것들을 받아내고 있다. 자, 마지막 현정모의 3번 문제. 자, 이 시기에는 각 대표 산문 작가별 작품 품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품명 이런 것들 잘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래서 주작인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와 후반기가 성향이 완전히 달라요. 이 주작인이 주수인 노신의 동생 친동생이죠. 그리고 이머당하고 둘이 절친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에 친한 형 또 친형 따라다니면서 노신이랑 같이 어사사 동인도 만들고 거기에서 시국을 비판하는 잡문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품격이 이제 후저링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고 매섭고 풍자적이고 이랬는데 이머당하고 주작이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너무 문학을 정치적으로 소비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마음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면 글을 쓰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거죠. 글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소한 거는 뭐 파리 얘기서부터 저 멀리서는 우주 얘기까지 제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후에는
자신의 그런 뭐 신변 잡기적인 것도 쓰고요. 자기 고향 이야기도 쓰고요. 소소한 일상도 쓰고요. 그래서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작품 창작을 했어요. 그래서 후에 쓰인 그런 작품 산문 품격은 빙허총단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조화롭고 평화롭고 담담하고 이제 이러하다. 이 우펑추안이 자신의 고향에 있는 그 오봉선이라고 하는 그 특이한 배, 요거를 이제 묘사한 글이 되겠죠. 한적한 정서를 노래하고 있고, 이머당 같은 경우에는 소품문을 주장을 했고, 소품문이 자아 중심이어야 된다. 내가 내 얘기를 해야 한다. 한적함을 그 격조로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유머러스한 거, 이런 것들, 그리고 현실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내 뜨거운 가슴, 뜨거운 시각으로 인생을 조명하자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빙심 같은 경우에는 이 서정에 되게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시에서도 본인이 느끼는 순간 찰나의 감정, 철학적 메시지 담는 걸 좋아했는데 산문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보편적 사랑 있죠. 인류의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이 잘 묻어나 있다. 이게 부르주아든 뭐든 뭐 정말 부자 계층이든 가난한 계층이든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성애라든가 뭐 이런 가족이라든가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다는 거고요. 지 셔두저에게 이제 태평양에 건너오는 그 배 안에서 쓴 이 산문이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 꼭 기억해야 되는 산문 작가는 주자청이 있다. 그래서 거탕위에서도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잉도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베이잉은 대표적인 기사성 산문, 있던 사실을 기록하는, 그리고 거탕위에서는 시해진 경물, 경치나 사물을 묘사하는 이런 산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해당하는 작품도 꼭 한번 보셔야 한다. 주자기는 문필이 소박하고 유려하면서도 그 안에 유머와 가벼움이 있어요. 그래서 읽은 다음에 독자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그 감정을 가지게 된다. 주자기는 산문 창작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비평, 런시더 핑룬, 그리고 서정이나 기사 위주로 하는 미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백화로도 아름다운 문장 미문을 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본인이 실현해낸 거죠. 그래서 상응하는 이제 바로 푸자오링리 핑허 총단이라는 이 이중적 서로 대조적인 품격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머당은 유머를 제창하고 한적을 제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안파의 두쇼싱링 계승을 한 거죠. 두쇼싱링. 그 다음에 그의 대부분의 소품문 같은 경우에는 모두 유머를 추구한다. 그래서 그의 독특한 예술적 개성이 되었다. 그래서 그의 유머러스함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침착하면서도 지혜롭고 그 다음에 구조, 문장 구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볍고 자연스럽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산문의 심미적인 영역을 대폭 확대해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품문은 마땅히 자아 중심이어야 되고 한적함을 격조로 한다. 그래서 이머당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현실과 거리를 두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차갑게 인생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감정이 넘치지 않게 약간은 관조적이고 초연한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요거랑 똑같이 한 세트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복습용으로 활용하시고 답을 꼭 암기하셔서, 이거는 과제예요.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1강 확인 모고가 나갔죠? 그거를 풀어 오셨어야 되는데 풀어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요것도 한번 순서대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도가 아니라 빈도, 출제 빈도순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앞에서 차례대로. 그래서 영역도 거의 1강은 다 문법 문제예요. 제일 많이 출제된 포인트 위주로 하니까. 그래서 항상 진도별 모고, 현장 모고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 출제 빈도에 대한 거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진도순으로도 한번 보고 중요도순으로도 한번 보고, 이게 주간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똑같은 어구가, 똑같은 단어나 구가 어떨 때는 부사어가 되고 어떨 때는 보어가 돼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은 항상 기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짜오안 또쇼 같은 형용사, 단음절 형용사잖아요. 근데 얘는 딱 4개만 해당이 돼요. 4개만. 얘는 부사어가 되든 보어가 되든 너무 이르다, 너무 늦다, 너무 많다, 너무 적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게 돼요. 얘는 부사어든 보어든 똑같아요. 这个孩子今天多说了几句话라고 하면 얘는 오늘 몇 마디를 더 덧붙였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더 했다. 근데 这个孩子今天话说多了,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뭐 했다, 완전히 의미가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얘는 뒤에 수량구가 올 수 있어요. 부사어로 쓰일 때는 또 쇼러 지주화 몇 마디 안 해도 되는 말을 더 덧붙였어요. 그럼 뒤에 수량구가 올 때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늦게 왔다라고 하면은 라이 완러 해도 되고 완라이러 해도 돼요. 근데 30분 늦게 왔다라고 하려면 완라이러 30分钟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수량구가 오려면 부사어로 써줘야 된다고요. 라이 완러 30分钟은 틀린 말. 뒤에 수량구가 없으면 둘 다 쓸 수 있는데. 찐텐 라이 완러 이거랑 찐텐 완라이러 둘 다 오늘 너무 늦게 왔다 똑같다고요. 근데 둘의 차이점은 만약에 내가 30분을 늦었어요. 그러면 라이 완러 빤거 셔시는 안 되고 완라이러 빤거 셔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량구로 동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사어로 쓰였을 때 얘는 보어로 쓰였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 근데 이거에 해당하는 게 딱 4개라는 거예요. 라이 완러, 완라이러, 라이 자오러, 자오라이러 이런 식으로. 마이 또러, 또 말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오, 완, 또어, 샤오에 한해서 부사어도 되고 보어도 되는 거고 뜻은 똑같은데 수량구 동반 여부가 다르다. 그 외에 나머지 단음절 형용사는요. 너무 뭐뭐하다라는 의미일 때 이걸 중국어로 표현하면은 不和某一标准 내 기준에 맞지 않게 너무 뭐뭐하다는 거거든요. 이 뜻으로 쓰일 때는 부사어는 안 돼요. 이 옷이 너무 크게 만들어졌다 라고 할 때 너무 크게 만들어졌다. 이미 결과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중국에서 부사어는 방식이거든요. 너 크게 말해. 많이 먹어. 방식이거든요. 결과를 나타낼 때는 보어를 써줘야 된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 후다 쪼얼러가 아니라 쪼따라라고 해야 한다. 자, 그리고 어떠한 일을 그리고 실향사 같은 경우에는 실향 보호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속시간. 今天做了6个钟头的作业. 그럼 오늘 6시간 동안 숙제를 했다. 今天做作业做了6个钟头 그 얘기죠. 做了6个钟头的作业 하면 얘는 6시간 동안 이 주어를 한 지속 시간이에요. 그쵸? 근데 预习1个小时就结束了 라고 하면 뭐야? 예습이 1시간 만에 끝났다. 어떠한 동작을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表示完成某一动作所用的时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2分钟의每休息 라고 할 때는 아까 강조를 할 때 이 수량구를 앞으로 도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때는 2分钟의 전체가 부사어가 된다. 부사어. 쭈앙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짜이 플러스 명사, 따오 플러스 명사 할 때 명사는 장소사가 되는데요. 이 장소 명사랑 같이 쓰이게 되면은 그 장소에서 뭐 하다. 그래서 짜이난 환처 차를 어디에서 갈아탑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나와서 집까지 걸어갔다 하면 우리나라 마오순에선 총 쉬샤오 따오 지야 저우 해야 편하잖아요. 근데 저우가 먼저 일어나요. 저우를 해야 따오 할 수 있죠. 근데 중국어는 굉장히 과학적 순서에 의해서 내가 아직 걷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따오해. 그러니까 먼저 걷고 그 결과로 도달했다 따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쉬샤오 저우 따오 지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거 되게 많이 나온 포인트죠. 그리고 시간은 몇 시에 뭐 하다고 해요. 얘는 몇 시까지 뭐 하다예요. 그래서 我平时10点半睡觉 그럼 난 평상시에 10시 반에 잔다. 근데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나서야 비로소 잠이 들었다. 이렇게 할 때는 到半夜学习가 아니라 学习到半夜才睡觉 이렇게 되죠. 아, 그리고 확인 모고는 100% 다 기출해서 예문을 해서 제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 해독을 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것도 다 나왔던 지문입니다. 나는 오늘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와서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오다 종쉬 샤오 따오지야 저우가 아니라 저우 따오지야 해야 되겠죠. 평소에 10시 반이면 잔다. 사실 평시 10点半就睡觉 맞고. 하지만 기말고사까지 며칠 남지 않아가지고 며칠 동안 밤 늦게까지 공부는 하고 나서야 비로소 잤다라고 할 때 쉬시다오半夜잘 쉬자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6시간 동안 숙제를 하면서 1분도 쉬지 못했어요. 근데 예습은 1시간 만에 끝났대요. 이렇게 소요시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 기출 분석 부분에 자, 다 여태까지 나왔던 부사어 보호 비교 포인트 있으니까 같이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보호 또 이제 최다 출제 2번인데요. 방향보호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의 성격에 따라 보어가 먼저냐 목적어가 먼저냐 이게 중요한 시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라이나 취가 왔을 때만 이게 달라져요. 예. 라이 취가 없을 때 찐이라든가 샹이라든가 씨아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뒤에 오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라이 취를 부과했을 때 어떨 때는 목적어 먼저 오고 어떨 때는 목적어 뒤에 오죠. 이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수 목적어일 때는 무조건 라이나 취의 앞에 와야 돼요. 호의가 본동사고 취가 여기서 방향동사로 쓰였죠. 방향보어로. 그러면 호의 취 인구어가 아니라 호의 인구어 취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시왕과 같이 추상적인 목적어가 온다. 그럼 따인 라일러 시왕, 따인 시왕 라일러가 아니라 따인 라일러 시왕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을 구별짓는 특징은 뭐야? 아, 처소 목적어면은 라이취의 앞에, 추상명사 목적어면 라이취의 뒤에 오는구나. 단순 방향보어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 사물 같은 경우는 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둘 다 쓸 수 있는 거는 가운데 넣는 형태. 우리 저추 이외의 따말라이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상황상 이미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아직 안 일어난 일일 수도 있어요. 저추 뭐다 이외의 따말라일러 이렇게 뭐 완료를 해도 되고, 근데 어쨌든 중간에 넣는 형태는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만약에 아직 안 일어났다 그러면 저 이외의 따마 출라이는 되는데 저 출라이 이외의 따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완료가 됐다 그럼 나 출라이러 이시에 링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추 이시에 링시 라일러 해도 되고 나추 라일러 이시에 링시 해도 되고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근데 아직 안 일어날 때는 예, 走 이외 따마 출라이 하던가 혹은 走出 이외 따마 라이 하든가.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되는 거고 얘는 각각 시제 영향을 받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단순 방향보인데 이제 복합 방향보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복합 방향보 같은 경우 어순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중간에 넣는 형태 있을 수 있고, 그쵸? 아까처럼 여기에 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중간에 넣는 형태를 보면 처소 목적어일 때도 결국은 복합 방향보 사이를 벌리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라이취 앞에 오기는 해요. 그쵸? 찐취, 지전시가 아니라 찐, 지전시 취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오진, 지전시 취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방향보어의 인신이로 쓰이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방향보어라는 게 방향성만 나타내면 단순한 이제 기본 의미로 쓰인 거고, 얘가 더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면 인신의로 쓰였다. 그래서 결과보어나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샹출라이 자체가 없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샹출라이 빤파가 아니라 이 출라이가 인신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샹추하오 빤파라이 이렇게 중간에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합사일 때도 어떻게 한다? 중간에 넣어라. 티아오치라이가 아니라 티아오치 올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합 방향은 다 중간에 넣는 형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각각 5번, 6번 고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동태주사의 5번. 이것도 단일 항목으로는 시험에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동태주사의 6번. 자, 이미 완료됐을 때는 동사 뒤에 러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찐텐타 라이샹 컬럼마에 완료됐으니까 제대로 썼죠. 근데 이 러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첫 번째 동작을 마치자마자 바로 두 번째 동작이 연이어 일어난다. 그러면 첫 번째 동사 뒤에 러를 써야 돼요. 이런 구조인 거죠. 이거를 완성을 해야 비로소 이 두 번째 동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我现在太忙下班了再给你打电话 이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퇴근하면 너한테 전화한다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미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시아빨 러 이 동작이 완료돼야 뒤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연속 동작 혹은 첫 번째 동작의 완성이 두 번째 동작의 발생에 영향을 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쉬운 표현은 表示连续动作的时候러放在第一个动词后边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혹은 第一个动作的完成影响第二个动作的发生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외우시면 돼요. 연동문 겸업문의 첫 번째 동사 뒤에는 러 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징타가 칭의 목적어이자 빵워 후시의 주어져 겸어인데 겸어문은 첫 번째 동사 뒤에 러를 못 써요. 그래서 징타 빵워 후시 러 하던가 징타 빵워 후시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메이로 부정을 한다는 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발생하지 않은 일은 완료될 수 없으니까 러가 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찐텐타 메이오 라이샹카 러 하면 틀린다는 거죠. 하지만
러가 같이 쓸 수 있는 예가 뭐예요? 실향사 메이 동사 러. 근데 이때 러는 동태조사가 아니라 어기조사예요. 이 시간 동안 뭐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벌써 2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요거는 장문이나 어순 표현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웨이빈동츠. 웨이빈동츠 가지고 올 때 러를 못 붙인다 그랬어요. 수로성 목적 가지고 올 때. 我希望早日见到哥哥. 나 빨리 오빠 보고 싶어 할 때 希望러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얘가 웨이빈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외는 我找了半天才找到了那本书.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일 때 동태조사러를 붙일 수 있어요. 才找到了那本书. 어기조사는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웨이빈동치 중에 예외는 忘了. 왜 그럴까요? 이음절 맞춰주고 싶어서. 다른 웨이빈동치는 대부분 이음절이거든요. 아까도 봤듯이. 예, 근데 왕 같은 경우에는 뭔가 왕, 따이 하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왕러, 따이 이렇게 음절수 맞춰주려고 든 거다. 그리고 관형어 성분이 되는 거는 러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라이 중국시 할 때 시가 시허 什么什么的时候라는 거죠. 그래서 我刚来中国时心里很紧张. 그리고 찡창 동조일 때도 러를 붙일 수 없다. 습관적 동작. 얘는 맨날 늦어 라고 할 때 찡창 치다오지 찡창 치다오라 이렇게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틀린 거 2개. 그래서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요. 퇴근하고 전화 드릴게요. 할 때, 下班了再给你打电话라고 해야 된다. 아, 下班了, 下了班再给你打电话. 얘가 이합사니까 이 사이를 벌리고. 그 다음에, 今天他来上课了吗? 이란 동조. 부정은 메이오로, 메이오 来上课. 그 다음에, 차이 아까 예외였죠? 차이 找到了那本书. 요거 가능하다 그랬고, 이 앞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향사 메이 동사 러, 有2年没见面了. 시황은 뒤에 早日见到哥哥 웨이빈이 있으니까 이제 러 안 붙인 거 맞고요. 그쵸? 찡창 치다러, 찡창 동주어 같은 경우에는 러를 붙이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혼났어. 크게 혼났어. 다음 학기에는 제발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되죠? 그런 거 같네. 자, 그 다음에 실향보어도 목적어와의 위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시간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아니라 사물명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둘 다 중복 형태는 둘 다 가능해요. 창걸, 창러 이거 완상 해도 되고, 얘도 等老师等了1个小时. 동사, 목적어, 동사러, 중복 형태 보어. 요거는, 그쵸? 창걸, 창러, 1个小时 해도 되고. 예. 그 다음에, 等他等了1个小时 해도 되고. 요거는 상관이 없는데, 중복 형태가 아닐 때, 동사를 중복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이렇게. 창걸 사이를 벌리고 얘는 창러 이거 완샹될까? 이렇게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더까지 들어가면 내가 느끼기에 시간이 되게 길다라는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했고요. 근데, 사람일 때는 어떻게 된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어요. 等了1个小时더 타라고 하면 틀려요. 等了你1个小时, 等了他1个小时라고 해야 된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一会儿하고 빤텐이 예외예요. 그리고 이것도 인칭 대명사는 안 돼요. 等小柳一会儿 혹은 等一会儿小柳 이렇게. 이거 빤텐하고 一会儿이 예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제슈 동츠라고 해서 하자마자 끝나는 애들 있죠. 라이 하면 계속 오고 있는 게 아니라 라이 오면 끝났고 취, 스 계속 죽고 있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났고 마이 샀으면 끝났지 계속 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과 동시에 행위가 종결이 된다라고 하면 지속 시간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지속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지속 불가능한 동사, 비지속 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비지속 동사가 실향사랑 같이 쓰였다. 그럼 걔는 지속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럼 걔는 뭐다? 경과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걔는 죽은 지 1년 됐다. 중국에 온 지 1년 됐다. 오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지 얼만큼 되었다. 경과시가. 그럼 얘는 어순이 정해져 있어요. 컴퓨터 산지 한 달 됐다. 마이 띠엔나오 이거 위엘러. 이렇게. 마이 띠엔나오 마일러 이거 위에. 이렇게 쓰면 한 달 동안 컴퓨터를 계속 사고 있는 느낌이에요. 혹은 앞으로 도치해서 这个电脑我买了1个月了. 이렇게.
자, 그래서 그는 어제 저녁 내내 노래를 불렀다. 창라 이거 완성다 끄하고 주셔야 되고 컴퓨터를 산지 한 달 됐다. 이렇게 고치시면 되겠고요. 이징 칼라 리앙거 반셔시 할 때 이징의 위치는 동사가 중복이 됐잖아요. 그럼 첫 번째 동사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없으니까 안전하게 두 번째 동사 앞에 쓰는 거예요. 명사는 부사를 수식할 수 없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를 수식했을 때 이징이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면은 샤오슈어를 꾸며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두 번째 동사 앞에다가 항상 부사를 쓴다. 너를 1시간 동안 기다렸다 할 때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이제 당연히 이거 샤오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성모 발음 위치와 발음 방법에 대한 부분 한번 볼게요. 그렇지. 4번, 5번. 예. 자, 그래서 성모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발음 위치, 부위라고 하는 건 발음할 때 그 기류가 여러 가지 장애를 받아가지고 형성받아가지고 나는 그 위치이고요. 발음 부분으로 나누어 구분했을 때 보통어의 성문 다음에 7가지. 쌍순음, 순치음, 설첨, 중음, 설근음, 설면음, 설첨, 후음, 설첨, 전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발음 방법은 여러 가지 목구멍, 후도라든가 구강이라든가 비강의 기류를 제어하는 방식이나 상황에 대한 것으로서 장애 극복 방식, 그 다음에 성대 진동 여부, 기류의 강약 해서 다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장애 극복 방식이 이거죠. 파열을 할 것인가, 마찰을 할 것인가, 파찰을 할 것인가, 비강을 쓸 것인가, 설측의 기류를 흘려보낼 것인가 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성대 진동 여부. 성대를 안 울리면 칭인, 성대를 울리면 타금, 예, 조인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류의 강약. 기류가 강하면은 송치. 기류가 약하면 부송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송치, 부송치는 뭐만 있어요? 사인과 서차인만 있죠. 나머지 없죠. 즉 파열이 들어가야 그 기류의 강약이 이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발음 위치에 대한 거 쌍수는 뽀뽀모, 순치음 포, 그 다음에 설첨 중음 떠터 너러, 설면 훔 꺼커허 이런 식으로 지지시, 지지스레, 지지스 이게 이제 보통의 성모인데 위치상으로 얘가 같으면은 같은 가로 가 같으면은 위치가 같은 거, 같은 세로가 같으면 방법이 같은 거죠. 근데 장애극복 형식에 따라 5가지. 파열을 하느냐, 마찰을 하느냐, 먼저 파열하고 후에 마찰하느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이 부분.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A, D 중에서 성모가 같은 걸 찾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다음 자도 연결되어 있는 거다. 공허 할 때는 시아가 아니라 공허, 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성모가 다르고 얘는 셩류에 할 때는 시이지만 싱친이라고 할 때는 시잖아요. 그리고 얘도 추성 할 때는 추지만 쉬무 할 때는 시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둘이 성모가 동일하다. 얘네 둘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콰이지, 회계를 나타낼 때는 여기 있죠. 콰이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자, 다품사 현상에 대한 건데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를 겸할 수 있는 겸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근데 겸류 외에도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경우의 수가 더 있어요. 겸류 외에도 동음도 그렇고 활용도 그렇고 차용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의 품사가 형태 변화 없이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겸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링다오 같은 경우는 사전을 찾으면은 명사 품사도 있고 동사 품사도 있거든요. 동사인지 명사인지 어떻게 구별하냐? 목적어를 가져오면 무조건 동사죠. 링다오를 이거 파위엔이라서 법원 하나를 본인이 이제 진두지휘를 하고 있다 할 때 얘는 동사죠. 근데 땅쉔 링다오로 당선되다 목적어가 됐죠. 얘 명사죠. 네, 똑같이 지도자, 지도하다. 뜻은 차이가 없죠. 이런 것도 우리가 겸류라고 해요. 그래서 의미적인 연관성이 있는 상태에서 문법적인 필요나 만족감을 문법적으로 이제 완성을 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품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겸류. 근데 우리가 겸류랑 많이 비교를 하는 게 동음이에요. 동음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다른 별자로 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有人把酒喜酒, 예, 他把酒递给他라고 했을 때 把酒는 술잔을 들다. 얘는 뭐뭐을 처치하다 라고 할 때 의미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얘를 사전 찾으면 바이, 바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의미적 연결성이 없다. 그 다음에 활용,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얘가 A 품사인데 때때로 우연히 B 품사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정식이 아니에요. 자, 다시가 띠띠따오따오다 중국인이라고 했을 때 중국어는 나라 이름이죠. 그냥 명사예요. 근데 真不错, 很中国라는 표현은 사실 비문이죠. 매우 중국적이야 라고 말을 조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이 딱 정형화되어 가지고 문법에 맞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막 말을 조어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없는 말을. 근데 그게 용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그게 정식의 바른 말은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언어적 활용이라고 얘기해요.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사회적으로 약속이 된 것도 아니고 공론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해당 언어 환경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회적인 공헌을 얻으면 얘가 뭐 겸유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사전에 표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다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很加名词 같은 경우가 很有什么 이렇게 되는 거예요. 很中国,很外国,很阿Q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매우 뭐뭐하다 하는. 그래서 얘의 특징은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고정적인 게 아니라. 근데 이런 활용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차용이다. 차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명사는 양사로 차용될 수 있다 그랬죠. 사전을 찾으면 우주는 명사 품사만 있지 양사는 없어요. 하지만 이 우주란 할 때 방 한가득한 사람 이때는 양사로 쓰였죠. 예, 그러면 요건 양사로 차용된 것이다. 그래서 차용은 사회적 약속이에요. 아까 활용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공인된 거. 모든 명사를 양사로 차용하겠다라고 하는 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인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그 품사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언어 환경 내에서 표현의 필요에 의거해가지고 일부러 A라는 품사를 B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고 진보한 표현을 더 신선하게 만들어줘서 평범한 언어에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를 이제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我穿这件衣服怎么样啊? 이 옷 어때? 그랬더니, 真不错,很中国. 아주 중국스러운데, 不过什么呢?你这张脸实在很外国. 그래서 옷만 중국적이면 뭐야? 생긴 게 외국인인데 뭐 이런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헌자 명치, 헌자 와이고 얘네들이 원래는 명사였다. 린시, 호용웨이, 싱롱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헌의 수식을 받으면서 수로가 됐기 때문에 형용사로 활용이 된 거예요. 형용사 품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겸유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품사를 가지게 되는 원인이 다양하다. 자, 그 다음에 복합방향보호의 인신이 부분 보겠습니다. 복합방향보호의 인신이. 자, 그래서 이제 꾸얼라이와 꾸어취 비교를 해보게 되면 꾸얼라이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을 이제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 꾸얼라이 하면 깨어나다. 반대로 꾸어취는 정상에서 비정상. 윈꾸어취, 훈꾸어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라이랑 칠라이의 차이점. 칠라이 자체는 시앙칠라이 하면 기억이 되살아나다. 있던 거에서 뭔가 일어나는 느낌이라면 시앙출라이. 출라이는 없었던 곳에서 새로운 게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팅꼬취가 아니라 이 팅지우 팅출라이 한 거죠. 한마디 딱 듣고 내가 알아차린 거예요. 식별해내다. 타시와 이걸 외국인이라는 것을 일단 출라이 써야 되고요. 다음에 시알라이랑 칠라이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칠라이 자체는 정시앙 싱롱치랑 결합을 해가지고 리앙 칠라이 날이 밝았다 이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안징시알라이 안시알라이 이렇게 후시앙 쪽하고는 시알라이가 결합을 해서 날이 어두워졌다 헤이시알라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알라이랑 시아취를 또 많이 비교를 하는데 시아취는 여태까지 해왔고 계속 해 나갈 거예요. 근데 시알라이는 여태까지 해온 거예요. 지속 여부. 얘는 현재까지만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坚持下来真不容易 이렇게 견뎌온 게 쉽지 않아 이런 거고, 你一定要坚持下去 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돼 하면 이제 下去를 쓰는 거죠. 시점이 맞지 않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거 싱꼴라이 맞고 팅구어취가 아니라 팅출라이, 팅부진춘 맞고 팅시아취가 아니라 팅시알라이. 멈추다 고정하다 의미일 때 이미 멈추었기 때문에 시알라이를 써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첫 지문 문법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부사어의 위치. 그쵸? 그래서 부정부사, 능언동사 이런 부사어의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바에 무조건 앞에 와야 한다. 그래서 我把这本小说不看完就不睡觉가 아니라 我不把这本小说看完 이 책을 다 읽기 전까지는 절대 자지 않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예외는 부방자의 옌리 같은 경우에는 뿌를 띄어써도 되고 같이 써도 돼요. 수거니까. 不把它放在眼里 걔를 우습게 보다라고 할 때. 혹은 把它不放在眼里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짜이자 밍츠 전치사구가 이렇게 왔잖아요. 짜이 번리, 짜이 짜오실리. 근데 얘가 바에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가 뭐에 따라 달려있다? 주어가 여기에 위치하면 주어랑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그가 지금 교실에서 숙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바에 앞에 왔어요. 근데 목적어가 여기 위치라면 목적어의 뒤에 와야 돼요. 내가 세숫대 안에 들어가서 씻는 게 아니라 내 손만 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쇼 짜이판리 실러시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자, 그 외에 문법 특징으로 첫 지문에서 불특정한 수량 붙일 수 없다라고 했죠. 내가 이거에 처치를 가했으니까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대상이지 불특정한 대상일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리우짜이 찔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건 그 전치사구 보어를 쓴 거죠. 동사가 단독의 알파 성분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방저지치 정정지치 뭐 그리고 이런 묘사성 이런 어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정태 보호를 써야지 앞에 부사어로 잘 쓰지 않는다 그랬었고요. 그리고 알파 성분이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독의 동사가 안 된다 그랬는데 동사가 처치 의미가 있어야 되고 예외가 투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추안이다. 그러면 입다라고 할 때는 추안샹 뭐 이런 식으로 붙여요. 근데 투어 같은 경우에는 투어 씨알러 해도 되지만 안 붙여도 성립하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뒤에 차이 띠아오, 따오 띠아오, 렁 띠아오, 띠오 띠아오 해서 뭐뭐 해버리다, 해쳐버리다 이런 식으로 띠아오 붙일 수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결과 보호를 쓰지 않고 그냥 동태조사만 써도 그 동사가 완성이 돼요. 자, 그리고 가능 보어는 첫 지문에 쓰일 수 없어요. 왜? 첫 지문은 그 처치의 결과까지 나타내야 돼요. 근데 가능 보어는 가능 불가능만 나타내잖아요. 쓸 수 없다. 그래서 做得完, 把这些练习1个小时做得完이 아니라 这些练习1个小时做得完 혹은 1个小时做得完 뭐这写作业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숙제를 다 하기 전까지는 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85짜이판리실러시 이렇게. 그 다음에 신조어 부분에서 셔머셔머커 하는 것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출됐던 거죠. 이제 왕녀 하면은 이제 우리 뭐 소셜 친구들 있잖아요. 패친, 뭐 인스타, 팔로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왕녀라고 하는 거고요. 헤이커는 해커. 홍커는 중국이 자국 내 해커를 가리킬 때 우리도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좀 의로운 해커를 가리켜서 중국 내에서 스스로 홍커라고 하고요. 샨커 같은 경우 이런 플래시나 이런 이제 영상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걸로 밥벌이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빙커도 이제 시험에 나왔었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쪼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공동구매 뭐 이런 개념을 빙커라고 한다. 그래서 쉐어링 개념인 거죠. 카 쉐어링 하면 빈처 쉐어하우스 하면은 빈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커 자리에 넣으면 되죠. 다음에 두안커 하면은 이제 단체 구매, 공동 구매고요. 빈요 하면은 이거는 친구를 구하는 거예요. 같이 뭐 여행 갈 친구를 구하면 리요라고도 해요. 리요와 나귀를 나타내는 이렇게 발음이 유사한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 둘 다 친구 구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베이바우커는 배낭 여행족 그렇죠? 그 다음에 빠바우 투안이라고 하는 거는 프리허그 캠페인 같은 거 있죠. 중국에서도 이게 좀 유행했었어가지고. 자, 그래서 A의 뜻을 쓰고 B에 대응하는 글자, 한 글자 적고, 그 다음에 C가 가리키는 부분을 찾아라. 이랬어요. 올해 추석은 10월 1일 황금 주간이 곧 오는데 이 기회가 어렵지 않느냐. 우리 유럽에 여행 가는 게 어때? 그랬더니 너무 좋지. 근데 최근에 내가 쇼토 요디알지인 하다 그랬어요. 징지 칭황 부타이하오. 취해치 돈이 없다는 거죠. 공파 취부청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럼 우리 그 빙커를 모집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친구들 찾아가지고서는 빈요 좀이랑 같이 돈 내가지고 함께 여행 가면 어때? 빈요 하게 되면은 명절 때 비싼 이런 고액의 소비
예, 이런 것들도 피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행 중에서 서로 돌봐줄 수도 있고요. 그럼 돈도 아끼고 마음도 아끼고 그래서 빈요하기 전에 몰랐던 사이가 여행 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말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 그래서 내가 베이징에 이제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도 많지가 않고 이 빈요 보통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을 거니까 이 빈요 더 셜은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최근에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이 빈커의 생활 방식이 이 지출도 줄여주고 근검 절약하는 습관도 길러주고 그래서 우리 국가가 이제 제창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녹색 환경 보호 호소에도 부합하고 일석삼조다. 이지산더에 해당하는 거 고르면 되겠죠. 일거삼득이다. 자, 동사 파트 중에서 이제 이합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합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로 가지고 올 수 없다가 제일 중요한 시험 포인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我跟你讲你可要保密我하면 안 되고 为我保密 나를 위해 비밀을 지켜줘 해야 되겠고요. 毕业大学 대학을 졸업하다 안 되고 大学毕业 하던가 혹은 从什么大学毕业的 혹은 毕业于什么大学 어떤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이합사가 동태조사를 가지고 올 경우에 동사 뒤에 놓는다. 그래서 请你相信我的话我从来没吹过牛吹牛过가 아니라 吹过牛见面 사이를 벌리고 见过一次面 그래서 수량사, 동양보어, 실양보어 이런 것도 이합사 중간에 온다. 정태보어가 올 때는 동사 한 번 더 반복해준다. 跳舞跳舞的真不错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합사기 때문에 중첩 형태는 ABAB가 아니라 AAB다. 산산부 자, 그래서 일부 동사구 같은 경우 그 구조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어떤 언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로서 충당이 되기도 한다. 见面,握手,结婚 근데 이런 애들은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리허츠라고 하는데 중간에 다른 독립 언어 성분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등등. 그래서 시자오의 시는 뒤에다 시러자오, 시저자오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고 시꺼자오 결과보로 붙일 수 있다. 시헐러자오, 시치자오 라이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자오 같은 경우에도 명사나 수량구로 붙여서 시 리양쉐이자오 완상시 이거자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자오는 하나의 이합사인데 이합사는 목적어 가지고 올 수 없고 다른 대상을 이제 전치사나 조사를 통해서 인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이제 5번 찾아서 고쳐주시면 되겠고 11번 자, 동사와 명사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예요. 목적어나 보어. 동사는 목적어나 보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저 같은 경우에는 후저가 있고 저런이 있으면 저런은 명사죠. 그래서 저런 조반저츠 회의 하면 틀려요. 타 이오저런 해가지고 이오의 목적어가 되면 돼. 타 이오저런 조반저츠 회의 이거는 성립해요. 2호의 목적어가 된 거니까 얘가. 그리고 뒤에는 2호를 이용한 연동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얘가 얘를 꾸며주는. 근데 후저는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저 조반처 조회의 가능하고 또 형용사랑 동사의 차이점도 마찬가지로 뭐라는 거예요? 목적어 동반 여부. 그래서 시허 허시 뜻이 똑같은데 시허는 뒤에 시허 다 목적어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반해서 허시 타는 안 되죠. 그래서 对我 허시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 형용사니까. 비교 포인트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나 형용사 동사를 비교할 때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오 메이오의 목적어가 될 수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 이오 정쥐 있고 그 다음에 이오 이자오 있는데 이자오는 동사라서 이오 메이오 이자오가 안 돼요. 근데 정쥐는 이오 정쥐 증거가 있어요. 뭐를 거의 증명할 수 있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목적어 오니까 시허 고른 거고요. 시허 타. 그리고 얘는 2호의 목적어가 되니까 2호 정쥐 고른 거고요. 자, 마지막 12번 문제. 겸화문의 문법 특징. 그래서 겸화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동사 뒤에 아까 러를 쓸 수 없다는 거, 그쵸? 가장 최근에 나온 문법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워가 따이의 목적어이자
떠 쥐엔지더 가오야디엔 하는 주어죠. 얘가 겸어인데 이 첫 번째 동사와 겸어 사이에는 어떠한 성분도 올 수 없다. 따이워 따올라 이렇게 두 번째 동사 뒤에 붙거나 혹은 말미에 붙여야 돼요. 근데 이게 예외가 있는데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뒤에 후속 동작이 이어져요. 그럼 아까 연동문에서도 첫 번째 동작이 두 번째 동작의 발생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은 첫 번째 동사 뒤에 러를 썼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쥐엘러시아 왕을 땅따이비하고 해서 내일 그가 회의를 하러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연동문, 겸어문에서는 첫 번째 동사 뒤에 러를 붙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얘가 겸어라는 거죠. 예, 워가 따이의 목적어이자 뒤에 따오의 주어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랑워 장장 칭타치 이런 것들이 다 겸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능원 동사라든가 부사 이런 것들도 이제 첫 번째 동사 앞에 온다는 거예요. 예. 랑타면 자이능 팅진취가 아니라 자이능 랑타면 또 팅진취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의 위나 꾸안이가 이끄는 전체 사고가 오게 되면 능원 동사가 첫 번째 동사 뒤에 올 수도 있다. 또의 셔머셔머 뿌능 부간싱취. 또의는 정해져 있고 이거에 깐부간싱취가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근데 앞에 와도 돼요. 뿌능 부시 주어지야 또이스 왕의 방식 간싱취 이렇게. 그래서 이거 번역 그냥 나에게 맛있는 베이징 카오야를 맛보게 해주려고 했다. 랑워 장창 되겠죠. 예. 그리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대접해주고 싶었다. 징타치 이게 구조인 거죠. 기본적인. 예. 그리고 틀린 거는 따일러 워따오가 아니라 따이 워따올러 이렇게 수정해야 한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그 밀린 거 다 했고 오늘 이제 2강 확인 보고 나간 거는 다음 주에 이제 풀이할 거여서 항상 이 순서예요. 그래서 일단 복습 모고 다음 주에 2강 하고 그 다음에 현장 모고 하고 확인 모고 하고 네, 이렇게. 그리고 장문 정리 이 자료는 사실 그렇게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참고용으로만 되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시고 이 판서 자료에 있는 틀 답안을 빨리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점심시간 가지시고 1시 10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